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기가 지금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예, 지금 상황이 그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금융 부채가 많지만 이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한 2배 정도로 많고요. 또 아직은 가계 부채 연체율도 낮고 LTV DTI 비율도 평균적으로 아직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또 많고 은행들도 손실 흡수 능력이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뭐 당장에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증가 폭과 증가 속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네. 실제적으로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이런 규제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이외에 지금 후보자로서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전 질의에도 거의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전체 금융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될 후보자께서 이제는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필요하다면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뭐 예시적으로 이제 DSR 규제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금융권으로의 그 풍선 효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DSR 규제의 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추가적인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기영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총량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재 중과율 6% 정도 선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가계 부채 위기 상황에 비하면 현재 증가율 6%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관리하던 체계를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넘지 않겠다라고 총량 관리제를 설정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5%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국은 지금 2021년 1분기 181%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올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대응책으로 내온 방안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관리 체계가 아닌 총량 관리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레버리지 정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미국이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부분에서의 딜레버리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를 했었고요. 근데 딜레버리징의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증가율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8년, 19년에는 4, 5% 수준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늘고 올해 더 크게 늘은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측면에서는 성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했었죠.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상황은 6%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또 4%대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없는 30대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도 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금융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그 가계부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분들께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세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나 집단 대출 같은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없는지 계속 보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이제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정책적인 그 노력 그것을 좀 더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대 채무자가 42조, 30대 채무자 216조에 달하고 있고 신규 차주 수준으로 보면 2017년도 이후 10%가 늘어서 58.4%에 해당한다는 거고 다중 채무자는 423만 명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이 더 지속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층에 맞춘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저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정책 금융을 통한 탕감 정책도 일정 정도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채무 조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